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7세가 되었고 60년이 넘는 시간을 환자분들 곁에서 보낸 내과 의사입니다. 80이 넘어서도 진료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평생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배운 진실 말입니다. 대학병원 내과 과장을 거쳐 지금은 지역의 작은 병원에서 진료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께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데 씁니다. 6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검진은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맞게 받아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달랐습니다.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이것저것 다 권했습니다. 최신 검사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50년, 60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는 걸요. 방사선 피폭이 누적되고 위양성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8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진실입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만 정확한 시기에 권하는 게 진짜 의술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조차 말리는 불필요한 검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꼭 챙겨야 할 필수 국가검진과 현명한 대안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PET라는 검사를 아시나요? 온몸을 스캔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한 번쯤 찍어보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VIP 검진 패키지에 PET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약이 밀린다고 합니다. 저는 60년 동안 이런 유행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새로운 검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게 만능인 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0년 임상 경험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PET는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병기를 평가하거나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이미 암이 있다는 게 확실할 때 그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는 용도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선별 목적으로 찍을 경우엔 얻는 이득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첫째, 방사선 피폭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1950년대에 의학을 공부하던 시절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생존자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말입니다. PET와 CT가 함께 촬영되기 때문에 한 번에 약 12mS에서 25mS 정도의 피폭이 발생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폐암 검진에 쓰는 저설량 흉부 CT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자연 방사선을 1년 동안 받는 양이 대략 2mS에서 3mS인데 PET 한 번이면 그 몇 배를 단숨에 쬐는 겁니다. 60대, 70대 분들이 매년 PET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면 100mS가 넘습니다. 이건 암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수치입니다. 불필요하게 반복 촬영하면 누적 방사선 노출이 커지고 그 자체가 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암을 찾으려다가 암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 위양성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60년 동안 가장 많이 목격한 비극입니다. PET는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부위를 찾아냅니다. 암세포가 당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만 당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증이 있는 조직, 최근에 다친 부위, 심지어 근육을 많이 쓴 곳도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결핵을 앓았던 흉터, 관절염이 있는 부위, 최근에 감기를 앓은 림프절까지 모두 밝게 빛납니다. 저는 PET에서 림프절에 이상 소견이 나와서 석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조직 검사로 단순 염증이었다는 걸 확인한 환자분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그 석 달 동안 유언장까지 쓰십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아 재산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염증이라는 걸 알게 되면 기쁘긴 하지만 그 석 달 동안의 고통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60년을 진료하며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셋째, 검진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PET는 국가검진 체계에서 선별검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망률을 낮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의학의 발전을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검사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검사는 단 하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검사뿐입니다. 그 역할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촬영, 자궁경 부세포 검사, 폐암 저설량 CT가 맡고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모두 대규모 연구를 통해 조기 발견과 생존율 향상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PET는 비싸다고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저는 87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비싼 것과 좋은 것은 다르다는 걸요. 오히려 증상도 없는데 받으면 불안만 키웁니다. 결과가 정상이라 해도 그 과정에서 생긴 불안이 건강을 해칩니다. 결론적으로 PET는 증상이나 의심소견이 있을 때만 의사의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60년 경험이 말합니다. 이건 선별검사가 아니라 정밀검사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불필요한 검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심부전, 판막질환, 부정맥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죠. 저는 1970년대부터 심장 초음파를 써왔습니다. 당시엔 흑백 화면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혁명이었습니다. 심장을 열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남용도 시작됐습니다. 증상도 없고 특별한 위험 요인도 없는 사람이 루틴으로 받는 심장 초음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북미와 유럽 의학회에서는 이를 명확히 낭비적 검사로 분류합니다. 영어로는 추징 와이즐리 항목이라고 하는데 의료 자원을 현명하게 쓰자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시작될 때부터 지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60년 임상 경험이 그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패키지 검진에 심장 초음파가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증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슴 통증, 숨참, 부정맥, 심잡음 같은 신체적 징후가 있을 때 의사 판단 아래 시행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숨이 차다고 오신 분의 심장 초음파를 찍어보니 판막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수술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게 심장 초음파의 진짜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진과 기본 혈압, 혈당, 심전도 평가로 충분합니다. 제가 60년 동안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진기와 손으로도 대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 소리를 듣고 맥을 짚어보고 발목이 부었는지 확인하면 심부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의사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기계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임상 판단이 때론 기계보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싼 검사를 받으면 뭔가 더 안심이 될 거라고요. 저도 환자분들께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심장이 걱정되는데 초음파 한번 찍어볼까요? 하지만 제가 대묻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신가요? 부정맥 증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규칙적인 운동과 염분 조절, 체중 관리가 훨씬 강력한 예방입니다. 실제로 2015년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무증상 성인의 루틴 심장 초음파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사를 해도 치료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막에 작은 역류가 보인다고 해도 증상이 없으면 경과 관찰만 합니다.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검사를 왜 하나요? 오히려 작은 소견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필요한 추적 검사만 늘어납니다. 60년을 진료하며 저는 이런 악순환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작은 역류가 보였습니다. 의사는 경과 관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불안합니다. 1년 후 다시 찍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또 1년 후 찍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찍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10년 동안 환자는 심장병 환자처럼 살아갑니다. 운동도 조심하고 매사에 불안해합니다. 이게 건강한 삶일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거나 당뇨병이 오래되었거나 가족 중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심근경색을 앓았다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요인이 없다면 심장 초음파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100배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는 증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증상 없이 찍는 검사는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심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오늘부터 걷기 시작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저는 87세지만 매일 30분씩 걷습니다. 이게 어떤 검사보다 강력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불필요한 검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혹시 뇌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머리만 아파도 뇌졸중이나 뇌종양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면 바로 CT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은 필요 없었다는 걸요. 대부분의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입니다.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면 CT나 MRI 없이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한 두통 때문에 매년 CT를 찍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설량이라 해도 누적 노출이 생기며 진단적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두통의 90% 이상은 1차성 두통입니다. 뇌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 수면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편두통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두통은 CT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본 두통 환자가 몇 명일까요? 아마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중 정말 뇌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능적 두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60년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강도의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면 지주막 하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를 수십 명 봤습니다. 대부분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둘째, 팔다리 마비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3시간 안에 병원에 오면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뇌졸중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빨리 오면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시야 변화나 의식 저하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넷째, 발열과 경부강직이 동반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1960년대에 뇌수막염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당시엔 항생제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암 병력이 있는 분이 새로운 두통을 호소하면 뇌전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암이나 유방암은 뇌로 잘 전이됩니다. 이런 증상이 없다면 우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자세 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두통 환자분들께 항상 수면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며칠 자고 언제 두통이 생기는지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대부분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할 때 두통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분들은 거북목 자세 때문에 긴장성 두통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엔 CT가 아니라 스트레칭이 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통 때문에 CT를 찍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과는 어땠나요? 대부분 정상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검사 후에도 두통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통의 원인이 뇌 구조가 아니라 기능적 문제나 생활 습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안심이 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두통은 반복됩니다. 60년을 진료하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건 기계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청진기와 손, 그리고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귀, 이 세 가지면 대부분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고 신호가 있거나 두통의 양상이 갑자기 바뀌거나 나이가 50세 이상인데 처음 생긴 두통이라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입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불필요한 검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부 CT는 조영제를 써야 간, 췌장,
신장 등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조영제는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장기의 구조와 혈류를 보여줍니다. 저는 70년대에 C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써왔습니다. 당시엔 한 장 찍는데 몇 분씩 걸렸습니다. 지금은 몇 초면 끝나죠. 기술은 발전했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제 없는 복부 CT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조영제 없이 찍는 비조영, 복부 CT를 선별검사로 반복하는 건 방사선만 쏘고 정보는 거의 얻지 못하는 선택입니다. 비조영 CT로는 요로 결석이나 큰 종양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병변이나 혈관 이상, 췌장염 같은 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패키지 검진에 비조영 복부 CT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영제를 쓰려면 신장 기능 검사도 해야 하고 알레르기 위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비조영으로 찍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60년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복부 검진이 필요하다면 초음파가 훨씬 좋습니다. 방사선 피폭도 없고 간이나 담낭, 신장을 보는데 충분합니다. 저는 87세지만 아직도 초음파를 직접 봅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의사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CT처럼 기계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만이거나 장에 가스가 많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땐 증상에 따라 조형 CT나 MRI를 선택적으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증상도 없는데 비조형 CT를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방사선 누적이 암 위험을 높입니다. 허리 CT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통의 90% 이상은 근육과 디스크 문제입니다. 이건 CT보다 MRI가 훨씬 잘 보여줍니다. CT는 뼈는 잘 보이지만 디스크나 신경은 잘 안 보입니다. MRI는 연부 조직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이나 신경 압박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면 허리가 아플 때 CT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절이나 외상을 빨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 요통이나 일상적인 허리 통증에는 CT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 촬영은 누적 피폭만 늘릴 뿐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요통 환자를 수없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병원 가서 CT 찍어달라고 하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급성 요통은 2주 안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약간의 진통제와 적절한 활동 조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다리 저림이 심하거나 대소변 장애가 생기거나 열이 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게 맞습니다. 검사는 정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미리 찍어보는 검사는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소견 하나가 발견되면 그게 정상 변이인지 병적인 건지 구분하기 위해 또 검사를 합니다. 결국 검사가 검사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60년을 진료하며 이런 악순환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민철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철님은 73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PT가 포함된 BIP 검진을 예약하셨습니다. 가격이 400만 원이 넘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15살 어린 분이었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은 저보다 컸습니다. 민철님이 제 진료실에 오신 건 지인의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비싼 검진을 받기 전에 한번 상담해 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저는 민철님의 위험 요인을 차근차근 분석했습니다. 흡연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몇 년 피웠지만 50대에 끊으셨습니다. 가족력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80세 넘게 장수하셨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없었습니다. 현재 증상도 없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숨도 안 차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철님은 5년째 국가검진을 안 받으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잊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철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PT보다 위내시경과 대장검사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민철님은 의아해하셨습니다. 400만 원짜리 검사보다 국가검진이 더 중요하다고요? 제가 87세 노인이 하는 말이 믿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60년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PT는 암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야 보입니다. 하지만 위내시경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선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조기 발견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PET에서 정상 나왔다가 1년 후 진행된 암으로 발견된 경우를 말입니다. 민철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흘 후 민철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PET 대신 위내시경과 대장검사를 받겠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한 달 후 민철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위내시경 결과가 나왔는데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검진을 안 받으셨으니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철님을 대학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림프절 전이가 없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었습니다. 배를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석 달 후 민철님이 추적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셨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민철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보다 15살 어린 분이었지만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PET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60년 경험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정상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초기 위암은 PET에 잘 안 잡힙니다.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2년 후 진행된 암으로 발견되었을 겁니다. 그땐 수술도 크게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했을 겁니다. 민철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검사가 아니라 맞는 검사가 생명을 살리네요. 나이와 경험은 숫자가 아니라 지혜네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건강검진은 가격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제때 받는 검사가 생명을 구합니다. 민철님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추적 내시경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 국가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십니다. 87세의 노의사의 말을 들어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철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검진은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나이, 내 위험 요인, 내 증상에 맞는 검사가 최고의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는 이미 국가검진 체계 안에 있습니다. 60년 경험이 증명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올해 84세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립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의사의 아내로 살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78세 때였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모여서 BIP 검진을 받자고 했습니다. 다들 70대 후반이었고 나이가 많으니 한 번에 제대로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심초음파, PET, 뇌 MRI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가격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다 받아도 될까? 친구들이 다 받는데. 저는 말렸습니다. 필요 없어. 제때의 국가검진이면 충분해. 당신 작년에 유방 촬영 안 받았잖아. 그것부터 받아. 아내는 조금 서운해했습니다. 60년을 의사로 산 남편이 아내의 건강은 소홀히 한다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챙기는 거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유방 촬영이야. 비싼 패키지가 아니라. 아내는 사실 유방 촬영을 무서워했습니다. 가슴을 눌러서 찍는 게 아프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2년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잠깐이야. 그리고 이게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60년 동안 수많은 유방암 환자를 봤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되지만 늦으면 돌이킬 수 없어. 아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2주일 후 유방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 유방에 미세석회화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60년을 의사로 살았지만 가족 일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연기 유방암이었습니다. 제자리암이라고 하죠. 아직 주변으로 퍼지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부분 절제술로 암 부위만 제거했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수술 후 병실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PT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못 찾았을 거야. 연기암은 PET에 안 잡혀. 그럼 몇 년 후 만져지는 덩어리로 발견됐겠지.
그땐 이미 늦었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비싼 검사가 아니라 제때의 검사가 나를 살렸네. 60년 의사 생활이 나를 살렸네. 그 순간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는 1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받습니다. 더 이상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 검사가 자기 생명을 구했다고요. 아내의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60년을 의사로 살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검진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검진을 권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도 가족에게 국가검진을 권해주세요. 비싼 패키지 검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87년을 살며 배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꼭 해야 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불필요한 검사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 5대 암검진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실제로 사망률을 낮춘다는 게 입증된 검사들입니다. 저는 이 검사들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첫째, 위내시경입니다. 만 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60년대부터 위암 환자를 봤습니다. 당시엔 대부분 진행된 상태로 오셨습니다. 수술에도 5년 생존율이 2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위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를 넘습니다. 위내시경은 암뿐 아니라 선종도 발견합니다. 선종을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장암 검진입니다. 만 50세 이상이면 매년 분변 잠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FIT라고 하는 검사인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양성이면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용종은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수백 명의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대장암을 예방하신 겁니다. 셋째, 유방암 검진입니다.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을 받아야 합니다. 유방 촬영은 만져지지 않는 작은 암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부분절 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방을 모두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 증거입니다. 넷째,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 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데 세포 검사로 전암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거의 100%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자궁경부암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당시엔 너무 늦게 발견되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진 덕분에 발생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섯째, 폐암 검진입니다. 2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나이가 50세에서 80세 사이라면 매년 저설량 CT를 받아야 합니다. 감년은 하루 담배 갑수의 흡연 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갑씩 20년 피우면 20감년입니다. 폐암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설량 CT로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검사는 모두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권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검사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검사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쓴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때 맞는 검사를 받는 게 건강을 지킵니다. VIP 검진 패키지에 수백만 원을 쓰기 전에 먼저 국가검진을 챙기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87년을 살며 배운 진실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불필요한 검진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전신 PET입니다. 무증상 선별검사로는 이득보다 해가 큽니다. 방사선 피폭이 높고 위양성이 많고 검진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무증상 심장 초음파입니다. 임상 근거가 없으면 불필요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비특이 두통의 뇌 CT입니다. 경고 신호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넷째, 비조형 복부 CT입니다. 정보 부족에 피폭만 증가합니다. 초음파가 더 안전하고 유용합니다.
다섯째, 무증상 허리 CT입니다. MRI가 더 유용하고 반복 피폭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가 5대 암검진은 모두 사망률을 낮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사입니다. 위내시경, 대장암 검진, 유방 촬영, 자궁경부 세포 검사, 폐암 저설량 CT, 이 5가지는 반드시 제때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생명을 구하는 검사입니다. 60년 경험이 증명합니다. 6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검진은 양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불안해서 받는 검사는 건강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키우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늘리고 위양성 때문에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기준에 따라 의사와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검사를 선택하면 그게 진짜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민철님과 제 아내를 통해 이걸 확신했습니다. 비싼 검사가 아니라 맞는 검사가 생명을 살립니다. 제때의 검사가 가족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국가검진입니다.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제때의 검진, 이 4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저는 87세지만 매일 30분씩 걷습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국가검진을 빠짐없이 받습니다. 이게 제가 87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히 검진은 내 나이와 위험 요인에 맞춰 받아야 합니다. 40대라면 위내시경과 유방 촬영을 챙기세요. 50대라면 대장 검사도 추가하세요. 흡연자라면 폐암 검진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챙기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처럼 80대에도 일하고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 시간이 제겐 소중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는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맞게 받아야 생명을 지킵니다. 비싼 패키지 검진보다 제때의 국가검진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60년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지난 2년간 국가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전화하세요. 예약을 잡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나중에 챙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진은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획적으로 챙기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검진입니다. 그게 진짜 예방입니다. 저는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일을요. 이게 제가 60년을 의사로 살아온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한 검진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처럼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